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살짝 오르는 정도.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씩은 들어오긴 하네요. 네, 뭔가 얼핏 보면 한산해 보이는데 마음은 네. 분주하실 겁니다. 챙겨봐야 될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개장 조금 전에 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예. LG 전자도 오늘 오전장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이렇듯 실적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또 미국에서 상호관세 조만간 그렇죠. 그 시한이 완료되기 전에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니까 뭔가 좀 바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결정, 어떤 내용들을 뿌리게 될지 이걸 지켜보면서 오늘은 다 같은 마음으로 네.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슬쩍만 제가 앞서 봤는데 특정 종목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지수 흐름에 대해서 주시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선원전 방산이 끝났나 싶은데도 조선이 네. 오늘장 강하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네이버 좀 밀리면은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저희 한동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강세 움직임으로 뚜렷하게 또 전환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 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분위기에 어떻게 또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될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죠. 네, 어떤 섹터가 이번에 돌아오는 주인공이 될까? 그 섹터 안에서 이번엔 또 대장주만 갈까? 아니면 다 같이 가는 걸까? 맞아요.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진단 요청을 해주시죠. 먼저 전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바로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들을 신청해 주시죠. 네,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재미난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의 일상 사는 얘기도 함께 나눠주시면은 저희 예. 랭킹쇼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수다 오늘도 재미난 랭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랭킹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죠? 그러면 랭킹 키워드를 좀 볼까요? 예.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소서. 네, 그렇습니다. 절기죠? 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데요. 덥다 했더니 더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소서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작을 소자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대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더위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날이 덥고 게다가 열대야 때문에 이 주말에도 밤잠 설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폭염특보가 좀 발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더위의 시작이라면은 앞으로는 점점 어떨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끔찍한 기분이에요. 지난주보다 제가 온도에 좀 예민하잖아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한 단계는 레벨업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합정역에 내려서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3분 4분이면 걸어오거든요. 방송국까지.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뭐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인데 오늘은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예. 얘기들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랭킹 보시죠. 자, 오늘의 랭킹 주제는요. 바로 다음 중 네. 역사상 가장 더웠던 곳은 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지구촌이 네. 막 가마솥 열기이기 때문에 매년 이 기록이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봤을 때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이 높은 온도를 기록했는지 기네스북을 통해서 랭킹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딱 세 군데가 이거는 네. 딱 봐도 쪄 죽겠구나 싶은 지역이 있네요. 어디요? 미국의 데스밸리는 더워서 죽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데스, 죽음의 계곡 뭐 이런 겁니다. 호주의 우드니 다타, 저기는 뭐 나무든 뭐든 다 타버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르헨티나의 살타주, 살이 다 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지어낸 거 아니죠? 예. 이게 잠깐만. 기네스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약간 이거 넌센스 아닌가요? 그렇네요. 살 타버린다. 예, 여기 그 밖에도 튀니지는 튀겨버린다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거 국가 모독 아닌가요? 잠깐만.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이렇게 진행자끼리 예. 서로를 보내버리는 방송 아주 좋네요. 튀니지 예. 케빌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쿠웨이트의 미트리바. 어떻게 좀 엮어보세요. 이건 미트리바.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더워서 미트, 고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 지역별로 기온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강원도 지역은 여름에도 서늘한 곳들도 있고. 맞아요. 평창 이런 데 특히. 네. 그리고 우리가 대구, 대프리카라고들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여기
여기에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만 더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지구촌이 전체적으로 다 정말 덥구나. 오늘 랭킹을 통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채팅창 좀 볼게요. 우사랑님, 두 분 앵커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고요. 태양과 바람님,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러다 몇 년 후에는 통닭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요즘에 특히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현상들이 좀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기후가 정상기후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30도 넘으면 덥다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30도면은 기본이고 40도. 우리나라 제가 이 랭킹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예. 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 41도 정도. 41도. 아마도 제 생각엔 2018년 아닐까요, 그거? 맞습니다. 맞죠? 어찌 그렇게 기억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2018년에 어느 날 서울에 39도까지 찍었던 날에 네. 제가 이 방송국에 잠깐 퇴근할 때 합정역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전부 살이 익어버려가지고 땀을 줄줄줄줄 흘렸던 택시를 잡으려다가 네. 택시 잡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지하철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날의 그 악몽이 악몽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무시무시했었죠. 쌍무현컨 정말. 그걸 몸으로 또 기억을 하고 예.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홍천에서 기록했던 41도가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갈아칠 수도 있다고 제발 이런 그런 얘기가 일 나와가지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더위와 관련된 내용들 예. 여러분들의 게시판에 좀 많이 써주고 계신데 이 이야기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좀 시원스러운 상승을 보면은 그마저도 좀 속이 좀 시원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전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님,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참 생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딱 들어도 지금 데스밸리, 살타, 다타, 그리고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시다면 제일 더웠던 곳 어디로 보실까요? 네, 저도 이 지식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던 데스밸리로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데스밸리 이름부터 좀 강력하죠? 채팅창에도 데스밸리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의견은 일단 1등 데스밸리로 꼽아주셨고요. 네, 지금 데스밸리 참 쉽네 하시면서 곽부용님도 이렇게 맞춰주고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고고씨님께서는 언더테이커가 그 약간 레슬러, 레슬링, 프로레슬러. 맞죠? 그렇죠. 그분이 데스밸리 출신이시래요. 그래요? 아니 그 하는 선수의 지역까지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다니 대단한데요? 박학다식한. 예.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ABC 가나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정말 핫했던 그룹이죠. 두산그룹에서 하나 꼽아봤습니다. 예. 당연히 에너빌리티 아닐까 싶으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에너빌리티 얘기 좀 많이 있었죠? 네. 두산 그중에 좀 약간 소외가 됐었던 수소입니다. 퓨얼셀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 두산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이야기가 덜 나왔고 그렇죠. 또 주가도 별로 못 가지 않았나요? 예, 그럴까요? 사실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하루 정도 급등이 좀 나타났다가 정말 짧게 급등하고 다시 또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이걸 다시 봐도 될까 이런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 가격이 이거 딱 보니까 급등할 때 따라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23,500원에 20%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25,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 현재는 21,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딱 21선 정도에 걸쳐 있네요. 자, 두산 퓨얼셀 수소가 다시 한번 또 질주를 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가 줄까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단이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좀 짧은 관점으로 해서 지금 같은 가격대가 오히려 좀 낮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트레이딩 뷰 말고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 하시니까 전망 얘기 드리자면 모멘텀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표열세 우리가 잘 아는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제 SOF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평균 성장을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게 중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첫 번째로 국내에서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새로운 정부의 친환경 정책들과 연료전지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에서 미국향 수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기술력도 베이스가 깔려 있고, 실제로 두산 퓨얼셀의 이제 두산 그룹 차원으로 한 1,500억 정도 투자가 지속이 됐었는데 실적이 안 찍힐 때 열심히 투자했던 게 성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쉬어갈 때 보는 게 좀 더 좋다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니까 아마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이게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려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니까요. 게다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유하고자 했었는데 비중도 20%면 많이 쉬운 겁니다. 한 종목이고 여기서 뭐 더 사게 되면은 사실상 한 종목에 너무나도 과한 비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대응하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고요. 단기 전략 말고 조금 끌고 가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료가 나올 것들이 몇 개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제 하이엑시움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미국향 기업들 수주가 붙게 되면 저는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가능성의 영역이긴 한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럼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받을 때까지 기간 투자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단위로 해서 정부 정책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함께 부각될 가능성도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봐요. 지금 1차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정책 관련 정보들이 두산 퓨얼셀도 포함해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쉬는 애들 많잖아요. 여기서 저는 2차 상승 나올 만한 시기가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테마 색깔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책 단위의 실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라면은 이거는 추세에 대한 변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기다려보는 기간 투자의 전략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요. 비중 추가 없이 두시면, 네, 저는 이거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전 고점이 한 25,700원대 레벨인데, 한 26,000원 보고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 본전까지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저라면은 이건 좀 디테일한 전략인데, 이거 손실 안 보는 구간에서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이게 기간 투자 관점으로 흔들리게 되면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20% 비중으로 팔고 사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뭐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면은 아예 기간 투자 하셔가지고 신고가 위의 레벨까지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이었습니다.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낼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네요. 두산 퓨얼셀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네. 좀 손실 보고 있으시더라도 또 이 진단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 데스밸리 오늘 더위와 관련된 얘기들 나누고 네. 있는데 사실은 보기부터 좀 어렵긴 해요. 저희가 맞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지역명들이 좀 많은데 이 데스밸리 얘기하다 보니까 언더테이커에서 다들 많이 좀 예전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호주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 예. 우드나다타 저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저도 데스밸리는 뭐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 말고 나머지 그 지역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곳이어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여러분들 거의 압도적으로 데스밸리 꼽아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그리고
행투 가이드님께서 제가 네. 아까 전에 30도 넘어가면 덥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헐 빙하기 때 사신 건가요?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한 것이 네. 예전에는 여름 돼서 한 30도, 31도 저만인가요? 근데 저도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 뭐 35도 뭐 안팎 그 후반까지도 좀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손막고 선생님께서는 예. 1994년에 엄청 더우셨다고 그렇죠. 이런 1990년대 기억까지 좀 소환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네. 2018년 전에 웬만한 더위 관련된 통계 기록들은 다 94년에 몰려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잘하세요? 랭킹쇼 예전에 해봤잖아요. 맞네요. 랭킹쇼가. 5만 가지 랭킹에 해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 에어컨의 보급이 많아지니까 실외기에서 거기서 열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에어컨 틀면서 가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냥 더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열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인 거예요. 더운 데는 굉장히 더워지고 그쵸. 또 에어컨 튼 데는 시원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데 적정 온도만이라도 잘 지켜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죄책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캐서린 네. 신님께서 호주 우디나는 지금 겨울이래요. 5도에서 10도 정도에서 서늘합니다. 와, 네. 그래요. 역시 국가별로 위도 차이에 따라서 와 이렇게 많이 계절이 다르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고 이 남반구에 그래서 완전 있어서 다르니까. 호주는 완전히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 호주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리 공부까지 하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재 시점의 온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상 하루 이 기네스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가졌던 도시들 탑5를 랭킹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안젤라님께서 2차 전지 한 종목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LG에너지 솔루션 후실적 내놓고서 오늘 2차 전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네, 네. 삼성 SDI 19만 1,8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2%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삼성 SDI의 주가는 17만 8,100원권을 기록하면서 예. 아직도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이 우리 시청자님이 삼성 SDI 사신 가격이 뭐 엄청 높거나 네. 이런 상황은 아니신데 사실 여기 진짜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30층, 40층 얘기 그렇죠. 많이들 하시니까요. 과연 삼성 SDI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그 효과 왜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자라면, 실제로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을 바라보고 계산한다라면은,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 반응은 저는 거의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삼성 SDI 얘기를 좀 드리자라면은, 저는 이 셀 3사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 봐요. 제가 이게 제일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셀 기업들 다 실적 안 나오죠. 특히 배터리 부분은 다 적자인데, 삼성 SDI는 타사들과 다르게, 타사들은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죠? 공장 증설도 멈췄고, 추가로 R&D 개발하는 것들도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봐도 같은 업종 안에서 개발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였던 기업들은 대부분 안 좋았던 시기에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삼성 SDI의 나중에 추후에 무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많죠. 그럼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고 공장 증설하는 것들이 잘 돌아갈 것인가부터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겠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의 중론을 보게 되면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중론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하반기 정도면 업황이 좀 돌아올 수 있다. 올해도 비슷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보통 드리냐면, 그거 듣고 미리 사지 마시고
좋은 거 찍히면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비싸더라도 그때 사는 게 낫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좀 비싸지더라도 추세를 돌리고 업황을 돌리고 기업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됐지만 앞으로는 성장해 나갈게요 하는 거를 증명해 나가는 순간부터 사는 게 대부분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은 아직 예측이 난무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싸다. 이 정도면 가져갈 만하다 하는 의견들 정도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장에 그런 종목들 너무 많아요. 2차전지 말고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각각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2차전지 특히나 삼성 SDI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약간 좀 기다려주신 다음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그 점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SDI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들이 발휘된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지금 평단 정도에서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한테 질문 주실 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는 질문을 안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이 정도 기간 봅니다라든지 또는 이 정도 퍼포먼스 값, 주가 상승 이 정도 기대합니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든. 거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22% 비중 들어갔는데 장기 투자라는 건요. 평단을 서서히 관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비중을 한 번에 20%씩 담으면 평단 관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중장기 보실 거면 비중 반으로 줄여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빠지면 더 살 생각 하셔가지고 평단 낮출 생각 하시고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컨셉에 맞게 전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셉을 어떻게 취하셨든지 삼성 SDI는 지금 중장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세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걸 저는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 그게 아니고 저는 단기로 들어가는데요 하면은 애초에 안 맞는 겁니다. 단기로 해야 될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지 않아요.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아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을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이 바라보는 뷰에 적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 SDI였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네, 2차전지는 뭐 좀 장기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네. 좀 염두를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해주시니까 2차전지 궁금하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조금 타이밍이 늦으셨는데 그쵸. 저희가 두산표 열쇠를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영상 조금만 돌려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임리얼님 오셨고 슈팅스타님 그리고 프레젠트님도 같이 와주셨는데요. 아임리얼님 바닥을 기는 이 포복주라고. 이게 뭔가 아유. 우프네요. 포복주. 포복을 이제 좀 그만하고 예. 좀 걷거나 뛰거나 해야 될 텐데 자, 일어나야 될 텐데 말이죠.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2차전지 종목 진단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랭킹 주제는 소서, 더위와 관련된 랭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지아님께서는 옛날에는 부채도 하나로 잘 버텼는데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기술도 발전을 하는 게 에어컨뿐만 아니라 그 넥쿨러 그렇죠. 그리고 목에 거는 선풍기 뭐 5만 가지 템들이 다 있어요. 제가 딱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그냥 버텨보자 했거든요. 네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손풍기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셨어요? 예. 제가 웬만하면 네. 그 기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계 들고 다니고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날씨 예보 같은 걸 보고서는 이건 아무래도 되겠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닐 것 같아. 이런 걱정과 우려에 바로 주문을 걸어버렸죠.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네. 문신템, 애착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뭐 주문했다는 거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예. 지난번에 그 헤어 두피 앰플 관련해서 지금 어떤 분이 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주문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후기를 남길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후기 얘기 여러모로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가장 더운 도시 역사적으로 과연 어디였을지 랭킹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5위부터 공개해보죠. 자, 오늘의 5위입니다. 역사상 네. 가장 더운 곳 5위는요. 아르헨티나의 살타주. 1905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1905년에 48.9도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여기가 5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39도 죽을 것 같은데 40? 그러니까요. 저희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예. 온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202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한겨울의 온도가 30도래요.
그러니까 아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처럼 적도 근방에 있어서 이 온도가 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거기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한 도시래요. 근데 워낙에 온난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한겨울에도 38도를 기록하는 그런 기상 이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살이 탈 수 있는데 여긴 그렇죠? 살타죠. 여러분 5위부터 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요. 위는 더 더워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48.9도. 무슨 누가 장난치는 듯한 숫자래요. 48.9도. 예, 알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숫자. 오늘의 5위였고요. 4위부터는 더 한번 충격을 느껴보도록 하죠. 갑자기 여기가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온도에도 사람이 좀 살고 있는데 그 나머지 1위부터 4위는 이것보다 더 높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감안을 해보시면서 나머지 랭킹도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미지근합니다.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420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9% 넘는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인 사이닉 솔루션이 랭크됐는데요. 오늘 상장했는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내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현재도 6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반등하면서 6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5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혜 기대감 속에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가 15%가량 상향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세 흐름 보이면서 3%대 강세로 현재는 2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 고점은 26만 500원 선 경신해냈습니다. 6위에는 쿠콘 올라왔습니다. 새 정부 추경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7위에도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77% 강세 보이면서 6만 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8위에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반등하면서 82,600원 선 지나갑니다. 9위에는 동방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북극 항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류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방은 4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오늘 장중에는 3,44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UNAI가 올라왔습니다. UNAI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업체로 상장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LGCNS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나아이가 12위에 올라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코나아이는 오늘 장중에 66,2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13위에는 강원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강원에너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에너지와 소재 산업의 대전환기에 본격으로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11,600원, 640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14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랭크됐습니다.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IRA 세액공제를 제외해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33만 1,000원 선까지 올랐지만 2차전지 전반적인 약세로 오늘은 상승분이 일부 반납을 했고요. 현재는 31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15위에는 현대로템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K2 2차 공급 계약에 주목을 하면서 반등했지만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았고요. 16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7위에는 우리기술투자 랭크됐는데요. 역시 STO 관련주입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28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1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26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9위에는 스맥이 랭크됐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성균관대학교의 5G 특화막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며 장중에는 3,78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20위에는 로킷 헬스케어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관련 상표권 출원 소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도권 다툼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대해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유관기관의 만장일치를 결치는 방안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와 신호로 해석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1일부터는 전 국민의 소비 쿠폰 지급이 확정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핀테크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이 급등락. 이거 정말 짧게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군요. 계속해서 이 이슈들과 뉴스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잠잠한데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 이쪽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좀 각각 다른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저는 아직 기회에 있는 애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끝났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이나 제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자로 해서 이제 대장주인 카카오페이도 방향을 바꿨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시장은 섹터별로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게 사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정책 모멘텀들도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이제 비트코인의 한 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관련 정책들도 미국에서 가시권 안에 논의도 시작될 거고 안에서 토론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14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래되기 전에 미국에서도 유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유사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내에도 비슷한 모멘텀이 발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차시 이제 모멘텀이 발생될 때 이제 팔고 나갈 생각으로 괜찮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사실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모멘텀 플레이, 트레이딩으로서 전략이 아주 훌륭한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다 완전히 출발한 형태가 아니죠. 다날 같은 종목들은 뭐 이미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각자 스킬에 맞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역화폐 관련주들은요. 이제 코너에 보면 되겠죠. 이번에 반등 시점에서 저는 끝낼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추경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작이 되면 여기는 차익이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로 자리가 많이 남은 애들이 뭐 소수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섹터 전체로 보면은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치에 따른 세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상법 개정이 되니까 오히려 지주사라든지 금융 관련 기업들이 세론이 나오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단위 모멘텀이 대부분 이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네? 지역화폐를 발행하니까 이거 가지고 수혜되겠네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팔고 나가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거래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된 뷰가 뭐냐면, 앞으로 그럼 얘네가 더 대박 나겠네, 얘네가 2배, 3배 올라가겠네로 하면은 이상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테마 대응, 트레이딩 대응이 둘 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스테이블 코인과 지역 화폐 관련주 나누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이 결론까지도 귀결시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다들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그리고 또 날씨, 더위와 관련된 얘기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예. 저희 슈팅스타님은 1인 3역을 잘 해내고 계세요. 뭐죠? 슈팅스타님 하셔야 되죠. 슈팅 일보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과수원도 바꾸셔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캐릭터가 몇 개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농장 체험을 가겠다고. 토마토 지금 노예 게시판에, 농장이요? 네, 그렇게 그런 거 됐어요. 없어요. 근데 날씨가 요즘에 한 40도에서 농장 청소해야 된다고 슈팅스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그러면 겨울에 가죠 뭐 이렇게 살짝 또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히터맨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이름부터가 뜨끈뜨끈하네요. 벌써 뜨끈뜨끈하잖아요. 아유, 뜨끈 달아오릅니다. 아주 거의 예. 약간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의 데스밸리가 1위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름이 워낙에 강력해가지고 네. 이건 찍더라도 데스밸리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분은 약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레츠게리님께서는 호주에 사셨대요. 이 퀸즐랜드 사셨는데 시골 살 때 49도를 겪어보셨대요. 살면서 사실 49도 겪어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 살타죠. 아까 기록이 거의 49도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런데 당시에 거의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니 49도가 저는 어떤 느낌일지 아예 상상이 안 돼요. 참고로 찜질방 습식 사우나가 55도 안팎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사우나에서는 이 모래시계를 맞춰놓고 잠깐만 버티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서 뭐 농장 일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나올 수 없는 찜질방인 거예요. 창문이 없는 거, 아니 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머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도리님께서 더운 날 주식이라도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셨는데 저희들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올라오는데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볼까요? 자,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 재룡산업을 보내주셨습니다. 6,800원에 10%. 네. 아무래도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쪽이 사실 잘 가는 종목들은 뭐 계속 거의 신고가 권역이 있는데, 못 가는 종목은 또 소외되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재룡 전기나 재룡 산업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6,800원에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일단 6,440원. 아마도 재룡 산업도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다렸다 보면 계속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6,800원에 10%. 자, 전문가님, 재룡 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제가 좀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전력 설비는. 대형 변압기 3총사 말고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왜냐면 얘네는 다 매출 향이 이제 해외 향이죠. 주력이 다. 전력 설비는 대부분이 그렇게 잡힙니다. 지금 잘 나가는 대한전선이라든지 LS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네가 수출해서 찍히냐 안 찍히냐,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를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거의 정해집니다. 근데 대형 3총사 있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얘네들은 이제 계속 숫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엄청 좋을 게 뻔합니다. 근데 중소형 변압기를 하거나 중소형 변압기의 기자재 기업들은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줄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향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향해서.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보면요. 재룡산업은 전력설비 간다 할 때 이제 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11,000원대까지. 그리고 고가갱신이 안 되고 계속 빠집니다. 고가 기준은 반토막 정도 돼 있어요. 반대로 대형 변압기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볼까요? 신고가가 갱신이 됩니다. 거의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효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사야 된다 했던 게 이런 때입니다. 고가에서 횡보 나오니까 안 좋다 이때 시장도 좀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4월에 상호관세 나오고. 그때가 저는 얘는 실적이 좋을 게 너무 뻔한데 주가가 내려가는 게 문제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애예요. 결국에는 긴 시간 걸리지 않죠. 반대로 같은 시간 대비해서 재룡산업을 봅시다. 그때가 언제냐면 4월이죠. 이때입니다. 이제 관세하면서 쭉 빠지고 나서 딱 그 전까지 레벨만 올라오고 이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값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점을 좋은 애들 안에서 봐야지로 압축을 시켜놔야 그 안에서 찬스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매수를 하고 또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걔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 제2, 제3, 차선책, 차차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걔네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이거 재룡산업은 이제 원래 재룡전기랑 하나였죠. 근데 분할해서 나와가지고 재룡전기가 하고 있는 중소형 변압기부터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들하고 있어요. 특히나 금속 관련 기자재들 공급하는데 작년 4분기에 실적 내려가고 이번 1분기에 조금 회복했습니다만 아마 유사한 흐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가격 레벨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우상향 중인 종목들 안에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걔네들이 조정 나오면 사는 거고, 웬만하면 걔네들 안에서 끌고 가는 거고, 거래를 해도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성장 중인 기업들, 그게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건지 감이 오시죠? 저는 이거 본전 올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나오시는 게 좋아 보여요. 나오고 차라리 전력 설비 쪽이 앞으로도 좋을 게 너무나도 뻔하다. 또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형이면 원전 관련 종목들도 있잖아요. 주요 종목들. 얘네들 내려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재룡산업 둘러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농산일이 쉬운 게 아니죠. 게다가 네. 이렇게 또 날씨 더울 때는 우리 또 농부분들이 얼마나 좀 고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장마면 장마답게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알았어요. 마른 장마여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슈팅 스타님께서 다들 이 농촌 체험 혹은 농활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토마토도 따고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1톤씩 따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선별 작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랬더니 뭐야 이거님께서 저는 의향이 있으시다면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좀 이렇게 됐군요. 네. 자, 오늘 전반부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인사드려보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랭킹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덥다 더워. 과연 전 세계 이 불가마 더위 과거에는 어땠을지 역사상 더운 곳 탑5 보고 있습니다. 5위 공개했고요.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4위, 5위보다 예. 끔찍합니다. 와, 이제는 호주.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드가 다 타버리는 예. 우드나 다타. 우드나 이 다타, 지역. 살은 네. 더 타.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1960년대였대요. 그때 50.7도를 기록했고, 그리고 사실 호주도 요즘에 이상기온 때문에 너무 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대규모 산불 발생하기도 했었고, 그 호주에서 2022년입니다. 지금 보시는 50.7도와 타이 기록이 온슬로우라는 지역에서 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주의 우드나다타는 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있는 작고 외진 마을이래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아마도 물꽃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물이 물꽃이 있을 수도 아니라 있나요? 이게 아주 물꽃. 불같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물꽃 오타 아니에요? 불꽃 아니에요? 이거 아주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호주가 4위로 공개가 됐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뜨거운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사 전문가님, 오늘은요, 이 소서 절기를 맞아서, 역사상 가장 더운 곳,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5곳인데, 이 중에 4위까지를 알아봤고요. 남아있는 곳이 미국의 데스밸리, 그리고 튀니지의 케빌리, 그리고 쿠웨이트의 미트리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곳들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어디가 가장 더웠다고 보세요?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막 계곡이 있는 게 데스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계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가장 더운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원래 금산 전문가님 지리 박사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네, 금산 전문가님은 예. 특히나 지리가 더 전공이십니다.
국내 지리는 그냥 뭐 거의 뭐 박사 뭐 이상이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자 전문가의 의견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모두가 데스밸리, 게다가 예. 게시판에서도 사실 다 보기를 몰라서 찍었어요 하시면서도 데스밸리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요. 네. 그 렛츠게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호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네네. 도시가 뭐 유래가 어떤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호주는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된 요상한 지명들이 많지요. 다들 아는 울룰루 같은. 그래요. 원주민 언어들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뭐 캥거루 이런 것도 원주민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언어들이 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이 작년 미얀마에 50도 찍은 때가 있어요. 미얀마예요. 와, 미얀마도 엄청 더운 곳이군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더위로 인해서 또 사망 사고도 좀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슈팅스타님께서는 네? 이 중국에서도 40도 폭염의 전력 수요가 우와. 역대 최대치라고, 이건 아마 오늘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더위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와, 좀 이 숫자들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오늘 너무 약한 척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 우리만 30도 더운 게 아니에요. 이제 30도, 30초 중반 정도밖에 안 예. 됐는데 좀 더 덥다, 강해지도록 덥다. 하겠습니다. 예. 안 덥다 외쳐볼게요. 그리고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이렇게 50도 넘어가면 더운데 살 수 있나요? 하셨는데 또 그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뭔가 또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그것도 있을 겁니다. 예. 습도 차이. 맞아요. 그 사우나도 건식과 맞아요. 습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죠. 예, 예. 50도 이렇게 찍었는데 만약에 습하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겠지만 습하지 않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제작진 센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더위에 너무 어울리는 상장주. 대단한데요? 뭐예요? 저 그냥 가고 알려주세요. 싶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김명진님의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쵸. 이렇게 더울 때. 게다가 여기 주가도 지금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요. 볼까요? 자, 14,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입니다. 14,900원이면 사실 이것도 좀 꽤 높아졌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용기를 내셨는데 이게 잘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요. 더 갔습니다. 예. 오늘도 5%를 올리죠. 양봉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6,850원, 이제는 17,000원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매도가를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과연 파라다이스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한번 덜어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라다이스입니다. 주가 흐름도 파라다이스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현 정부의 그 덕을 이제 충분히 받고 있는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그죠?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중국인 그 단체 그 관광객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그 기대감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지난해보다도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증가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지난해 그 파라다이스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1361억이 나왔어요. 지난해가 1361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73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곱하기 하면 딱 4를 계산하면 이게 2천억 정도 되죠. 그죠?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0억 정도의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동종 업종 하나 볼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파라다이스 종목이고, 그 다음은 롯데 관광개발 한번 볼까요? 흐름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주가가 거의 8,000원대 주가가 지금 18,000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충분한 지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이게 일봉, 그 다음은 주봉, 월봉 차트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파라다이스는 얼마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냐면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죠. 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기간으로 말하면 한 2개월 정도, 요 정도를 한번 내다보시고요. 약 예를 들어서 하면 그 9월 한 중순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2만 원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주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면 조정이 들어오죠. 보세요. 이게 다 조정 구간이에요. 그죠? 주가 다 조정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은 어디까지도 한번 나올 수는 있냐면요, 16,000원 정도까지 짧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크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 이런 자리가 다 매수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가 다 매수 구간이에요. 여기가 매수예요. 여기가 매수 구간이라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점진적인, 그죠? 점진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2만 원 정도를 한번 내다보시고요. 전 비중을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한 5% 정도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5% 정도.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요, 16,000원 초반 정도, 16,000원에서 16,000원, 한 300원 요 사이 내려오면 5% 정도는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까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보유기가 한 2개월이니까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아직도 지금 시작을 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2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요 2만 원 정도,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죠. 만 원대에서 2만 원 바뀌는 그 가격대까지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중을 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명확히 또 해주셨네요. 약간 더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2만 원대까지 앞자리가 변할 때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신청해주신 김영진님께서는 네. 안 더우실 것 같아요. 이 파라다이스에 그렇죠? 기분 좋게 또 몸을 싣고 계시니까요. 예. 그리고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네. 얘기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젤퍼고 TV님께서도 습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동남아 더위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 40도에 있어봤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하시면서 예. 습도에 따라서 이 온도뿐만 아니라 확실히 체감하는 게 더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번개님, 걸어다니면서 사우나하는 느낌이에요. 일 보러 다니다가 커피숍으로 직행, 천국 아이고. 같네요. 그렇죠. 정말 더워서 못 살겠다 하다가 어딘가 딱 들어갔는데 실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면 너무 좋죠. 천국이죠, 그렇죠. 정말. 예. 그리고 저희가 50도 뭐 안팎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갑자기 아임리얼님께서 중국 술이 50도가 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도가 그 도예요? 예. 다른 도 아닌가요? 그렇죠, 다르죠. 예, 이렇게 그 도- 알코올 도수랑 그래요. 온도랑. 이러다가 뭐 경기도 충청북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예.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이 저희 중복해서 올라온 종목이 있어서 또 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엘님께서요, 동진세미캠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반도체를. 먼저 다엘님은 33,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꽤 높습니다. 30% 담고 계세요. 여기에다가 따상님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어서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따상님이 사신 가격은 33,100원에 비중은 10%. 따상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반도체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금 동진세미캠은 31,550원. 두 분 나란히 약간의 좀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가 갈듯갈듯한데 연속성이 약간 좀 아쉽긴 하거든요. 금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2분기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제가 좋은 종목 몇 가지 몇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종목 전달하기 전에 좀 참고를 하세요.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15개 종목도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한 5개 정도 종목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한솔케미칼. 제가 한번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한솔케미칼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주가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간 거 아마 모습이 나올 거예요. 좀 차트가 좀 다를 거예요. 한솔케미칼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DB하이텍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그 DB하이텍도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은 원택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택입니다. 원택 주가 오늘도 9% 정도 상승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적 좋은 주식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오직 실적으로만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소페타시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소페타시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종목 중에서 지금 5개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한솔케미칼, 리노공업, DB하이텍, 원택이나 이소페타시스 이런 종목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니까. 자, 이거 보시면요. 동진세미캠 봐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동진세미캠은 제가 판단했을 때 동진세미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적을, 이런 종목을 물론 주가의 실적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요 재무구조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요 단기 차익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 아예 안 보시는 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1분기까지 보시면요. 요 단기 차익금 증가 추세를 보세요.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거 눈에 보이십니까? 이걸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차트만 보고 2022년도부터 이 단기 차익금이 2천억대에서 2,400억에서 그죠? 2,7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4,200억 넘어갔죠. 올해 1분기에 지금 4,900 거의 5천억 가까이 왔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4,946억이니까 거의 5천억 가까이 왔다니까요. 이 단기 차익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죠.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단기 차익금이 많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을 잘 눈여겨보시면 부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부채가 아예 없다니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볼까요? 리노공업에 여러분들 이게 부채 한번 보세요. 이런 재무구조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깨끗하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2022년도부터 다 제로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는 기업하고 제로로 되는 기업하고 단기 차익금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기업을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특히나 주부님들은 시장을 가시게 되면 과일 하나 고르는데도 과일이 상해 있느냐 그럼 다 보잖아요. 그죠? 가격도 깎으려고 하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주식을 할 때는 왜 따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동진세미캠은
기업 업황을 제가 떠나고 기업 내용을 떠나서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좀 주가가 이게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가가 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목하고 다르죠. 그죠? 아까 내가 보여준 종목, 다른 종목은 이게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내가 한 15개 종목을 제가 한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간 내면 제가 15개 종목을 실적 좋은 주식만 제가 골라서 나눠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서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을 잘 보세요. 따라서 동진세미캠 33,100원에 10%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자리에 매도하셔도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손실이네. 그죠? 한 33,100원이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기다리면 매수가 정도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33,150원 정도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내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교차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는 종목별 차별화가 아마 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보실 때는 종목별로 차이가 꽤 많이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힌트도 같이 한번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링오노공업 얘기가 빠지지를 않았고요. 네. 이 동진세미캠은 이 부채 부분이 약간 좀 약점이다.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두 분도 좀 손실 만회하시고 한 본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면 되겠고 전화 상담 351-82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목들로 이거 이야기가 되네요. 왜요? 어떤 리얼님께서 얘기인데요? 올여름 피서는 동쪽으로 가자. 동진. 예, 동진세미캠 그렇게. 하셨고요. 아까 파라다이스 얘기뿐만 네. 아니라 남해도 괜찮대요. 남해화학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고 뭐 제가 여기 다 받아줬습니다. 서쪽으로 서진 시스템, 어머. 동서쪽으로는 IGS 동서, 와우, 뭐 동남 이렇게 또. 합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와, 자, 이렇게 또 뭔가 벌써 대한민국 곳곳을, 방방곳곳을 다 네.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또 더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뭔가 더우니까 찬 음료 많이들 드시겠지만은 네. 그렇지 말고 이 체온과 온도가 비슷한 그런 음료를 좀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번개님의 얘기도 해주고 취향이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뜨거운 얘기 다시 좀 해보죠. 오늘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곳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4위가 이미 50도가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이죠. 3위는 과연 언제, 어느 곳인가요? 자, 3위는 바로 쿠웨이트 미트리바. 네. 53.9도요.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2016년이면 얼마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중동에 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아프리카가 없지, 중동이 없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은 이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평균이 한 40도 안팎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확실히 좀 기온이 많이 높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네, 와, 정말 숫자들이 진짜 이게 맞나 싶은 숫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기록입니다. 예. 자, 3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두 곳이 미국의 데스밸리, 튀니지, 캐빌리. 두 가지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1위는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요. 지금 네. 현재 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약간의 랭킹표 효과라고 좀 억지로 갖다 붙이고 특히 싶은데. 코스닥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예,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까요?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웹캐시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 확정의 지역화폐주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웹캐시는 장중에 2만 원 선 돌파해냈고요. 현재도 17% 넘는 급등세 지속됩니다. 6위에는 일동제약이 올라왔습니다. 국내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 동전 파스를 정식 유통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후장 급등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18,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4% 급등세 지속합니다. 8위에는 알테오젠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기대감 속에서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41만 7천원 고점을 경신했고 현재도 41만 4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동양철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관광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오늘은 1,500원 선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유라클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지역화폐 관련주들 강세 보이면서 유라클도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재 9%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 칩스앤미디어도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사이닉 솔루션이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면서 섹터 전반의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칩스앤미디어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은 18,000원 선까지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위에는 일동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일동홀딩스도 일동제약과 함께 1시 30분 부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동홀딩스도 현재 1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9,380원을 경신했고요. 현재는 8,6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화장품주도 조용한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받으면서 상반기 수출 호조세까지 보였습니다. 실적과 수출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화장품주. 오늘은 APL이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바글로벌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키워드, 실적,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이 비슷한 뉴스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도주들, 큰 종목들이 덜 갈 때 계속해서 주가 한 번씩 급등해주는 모습들 반복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화장품주에서 탑픽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전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미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제 바닥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두 개의 종류의 그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주식을 좀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종목을 제가 한번 두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되겠어요. 이게 나와 있는 APR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APR 추세 한번 보세요. 이 상승세는 여러분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 원대 있던 주식입니다. 요 4만 원대 있던 주식이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지금 거기가 14만 9천 원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 APR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오늘 같은 날 보세요. 한 8%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 실적의 요 증가세가 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항상 이걸 눈여겨보세요. 이게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라. 여기 나와 있는 APR은 향후 적어도 1년, 2년 이상은 지금 실적의 증가세 연 20%에서 25% 정도의 실적 성장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APR을 매매하시면 되고 하나 더 보면 실리콘트죠. 요 실리콘트 같은 종목도 보세요. 이런 종목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죠. 보세요. 한번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충분히 배팅할 수 있는 가격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의 실적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이런 실적을 잘 보시면 이 실적 증가세가 142억, 478억, 1376억.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 대략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냐면요.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죠. 그죠?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잖아요. 매출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APR이나 실류 컨트롤 매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무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서 매출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 퍼시빅이 참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 퍼시빅이 가장 지금 자리에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저는 지금 자리를 잡으면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죠. 아모레 퍼시빅은. 오늘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은 13만 5,50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는요,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 16만원 정도. 16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20만원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왜 제가 16만원, 20만원도 가능해 보이냐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80% 증가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도 80%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220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205억 원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4천억 정도 나와요. 4천억 정도가 나와야 80%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바닥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이게가 일봉 차트죠. 그죠? 주봉입니다. 월봉을 보세요. 월봉 자리에 놓고 보세요. 그럼 지금 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재 주가가 언제적 가격입니까? 2012년도 가격이에요. 10년, 13년 대바닥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13년 대바닥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2013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2022년이고요. 지금 2025년이에요. 제가 아모레 퍼시빅을 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 한국전력도 이게 있기 전에 보세요. 이게 제가 이게 있기 전에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었죠. 그죠? 이 자리가 여기가 이 자리가요 가장 저점이잖아요. 제가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100% 여기서 100% 올라간 겁니다. 100%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제가 차트를 확대를 한번 시켜볼 거세요. 이렇게 되었던 게 이쪽을 주목하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으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마디가 3개월 올라온 거예요. 이게 100% 올라온 겁니다. 이게 100% 상승한 겁니다.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 퍼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가 월봉 차트입니다. 가장 지금 저점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 퍼시빅이 가장 낮고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1차 목표가 제가 종목 진단하는 시간도 아닌데 1차 목표가 16만원 잡으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 20만원 잡으시고요. 3차 목표가 22만원 잡으시면 돼요. 자, 3개의 전략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집어서 알려주세요.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토픽은 아모레퍼시픽 친절하게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으니까 화장품주 지금이라도 뭐 하나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 가볼까요? 한 1,60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I'm 리얼님. 지금 보니까 저희 앵커들의 이모티콘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PD님께 의뢰를 하셨습니다. PD님, 이모티콘 더 만들어주세요. 저라면 상정회, 창호행 등등 이모티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제작진의 이 작업이 하나 더 늘었군요. 왠지 헤어스타일만 더 바꿔놓을 것 같아요. 똑같은 똑같이 생긴 토마토에다가 거에다가. 단발머리, 그래요. 긴생머리, 미역머리, 짧은 머리 이렇게 그렇게 웨이브 머리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만들지 궁금하긴 않을까. 한데요. 자, 그리고 약간, 네.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 오셨습니다. 이건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이 이거 지렁이에요? 뭐예요? 뭐죠? 이것도 토마토인가요? 네,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본 거 같은데 지금 막상 이거 정체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물인지를 모르겠네요. 막상 보니까. 예, 토마토 이모티콘 쓰세요. 이게 네. 가장 귀여운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저희 더위 얘기하다가 이모티콘 얘기하다가 이건 뭐예요? 왜 또 저분 나오시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초상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분 자꾸 출연하시는데. 저희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예. NFT로 또 진취적인 생각을 이렇게 아임리얼님께서 내주셨어요. NFT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어. 이거 2021년도인가요? 그때 NFT P2E 유행하고 맞아요. 메타버스 유행했을 때 한창 NFT 관련된 종목들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예. STO 이런 거나 아니면은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와서 참 하나 공부하면 하나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또 종목을 하나 더 가볼게요. 아마도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송정선님의 종목입니다. 요즘에 카카오그룹주 대단했죠?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상한가가 터졌었던 카카오 게임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상한가 터지고 나서 올라갔다고 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매수 가격은 2만 원이시고요. 15%입니다. 눌림목 같아서 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단기, 중기로 들어갔어요. 자, 최근에 고점 찍고 거의 30% 내려왔거든요.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같은데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얼마 전에 상한가가 터졌는데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카카오 게임 쪽에서의 신작의 확실한 게임. 그러니까 제가 저는 카카오 게임즈 기업에 하나 좀 부탁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실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게임 개발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카카오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게임 하나 제대로 지금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게임 기술자가 하나 제대로 들어온다면 주가 아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올해 또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나오는 게임들도 많은데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해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 나왔잖아요. 그죠? 191억이에요. 올해는 이게 적자로 전환돼. 흑자를 전환해도 안 될 판국에 지금 적자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 가기 어려운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크래프톤이에요. 한번 쭉 차트 한번 보세요. 추세 한번 이게 보세요. 이게 일봉이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살아가는 종목. 이런 시세가 나오는 이유가 크래프톤에 제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 실적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실적의 증가세 보세요. 7,500억. 지난해 1조 1천억 나왔잖아요. 그죠? 올해 영업이익은요. 엄청나죠. 그죠? 차라리 크래프톤을 매매하든지 아니면요.
차라리 지금 자리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종목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보다도 훨씬 나은 종목이요. NC소프트가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NC소프트 한번 찾다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NC소프트입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오는 거죠. 물론 NC소프트가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흑자 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하고 비용의 효율화 때문에 사실 올라오는 거지만 그래도 NC소프트가 게임도 최근에 새로운 게임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지금 지난해 그 적자를 봤잖아요. 그죠? 올해는 흑자가 아주 유력합니다. 한 500억 정도의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있죠.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장대 양봉 나오는 곳에 하나 바닥 쳤죠. 그죠? 이게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 하나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장대 양봉이 하는 것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지금 자리가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종목군데 저는 남들은 이제 보통 그 카카오를 이야기할 때 이게 카카오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 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저는 카카오 기업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는요. 네이버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안에 게임즈가 들어가 있고요. 뱅크가 들어가 있고 페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요. 네이버 주가 훨씬 더 싸요. 그걸 내가 물론 또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가 워낙 저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만 2만원 정도면 손실 보지 말고요. 2만원 정도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아요. 이보다 훨씬 나은 게임주가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실 보지 마시고요. 2만원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이거 오면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4월 걸 때는 아니군요. 다른 더 좋은 게임즈도 많이 있다는 힌트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죠. 다음 중 역사상 가장 더웠던 곳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딜까요? 자, 오늘의 1위는요. 역시 이름값을 하네요. 미국의 데스밸리였습니다. 몇 도예요? 56.7도요? 그렇습니다. 와. 네, 1913년도의 기록인데 예. 그 이후에도 사실 이 정도의 폭염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TV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여기는 미국에서 관광지로 거의 조성이 돼 있다시피 해가지고요. 사실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관광차 가더라도 문을 열자마자 그 열기에 1, 2분 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된대요. 와, 그 정도예요? 네, 와. 그리고 또 2위를 기록한 튀니지 캐빌리 같은 경우는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하라 사막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비가 별로 사막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열기가 이 낮에 더워진 게 빠르게 식지 않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상당히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탑5에 들어가는 기록들을 봤는데 와, 못해도 50도 근처 아니면 딱 50도를 넘어서는 기록들이죠. 지금 더위가 많이 찾아와서 저도 좀 나약해질 뻔했습니다만 이 기록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고 증시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그리고 한방님 남은 시간 시원하게 보내세요 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시원하게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